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그 인식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같이 참석 못하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이게 동반돼야 진리가 이게 진리구나 라고 완성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공중에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대기 중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죠. 이 대기 중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지식, 그죠? 진리는 지식,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두 가지가 다 실현돼야 우리가 진리가 완성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진리, 그러니까 인식론, 이 진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방법론, 인식에 대한 방법에서 이제 이성과 합리가 있었다 그랬죠. 자, 합리. 그래서 합리는 경험에서 왔고, 이성은 지식을 동반한 사고, 지식을 동반한 사고에서 오게 된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이제 무지의 지, 무지의 지, 무지의 지를 누가 얘기했죠? 권사님, 무지의 지 누가 얘기했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예.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예.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그죠? 2페이지 보니까 무지의 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무지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진정한 알미란 2페이지 보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래서 뭐예요? 무지의 지가 있다면 그 공부하는 탐구의 자세가 달라진다. 그죠? 탐구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가장 겸손한 아이가 가장 공부를 잘해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가 그래서 좀 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망하는 겁니다. 망조가 내가 뭘 알고 있다라는 거 있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했었고, 자,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우리가 이제 참고로 동굴에 비유해서 쭉 나오는데, 동굴은 이제 그림자, 그죠? 그림자. 이 동굴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초한자루가 이렇게 있어요. 초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 그림자, 여기 비친 이 그림자를 보고 우리는 그게 이제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니까, 야, 이건 아니야. 이건 그냥 그림자에 불과해. 그래서 막 동굴 속에 있는 이제 죄수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죄수들이라 했을까? 사람들이라 하지 않고, 이제 플라톤은 왜 죄수라고 했을까? 저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뭐냐면, 무지한 자, 모든 무지한 자는 그 행동 자체가 그 아는 것 안에서 행동되기 때문에 모두가 누구에게나 모두가 죄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얘기 있죠.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을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해. 그래서 김춘수가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죠.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그죠? 너는 나에게로, 나는 너에게로.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게 뭐 서로 연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때. 근데 심지어 우리도 우리를 모르죠. 나 자신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럴 경우가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았나? 그래서 이런 무지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이 죄수 한 명 막 해방돼 갖고 2페이지 맞으고 해방이 돼 갖고 이제 뭡니까? 막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야, 이게 아니야라고 진리를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도리어 바보를 만든다는 거죠. 동굴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감각세계와 이데아 세계. 그러니까 동굴하는 감각이에요. 감각. 그래서 우리가 보는 현실은 불완전하다. 그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했죠. 왜 우리가 전부 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을 볼 때 이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뭐 좀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 그래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선입견. 선입견은 처음에 이제 외모를 보겠죠. 외모, 그 다음에 뭐 성품, 뭐 이런 거 보겠죠. 근데 이런 걸 보고, 이런 눈을 보고, 이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눈이래, 눈. 그죠? 자,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내가 알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안다고 한다는 것은 내 인식 안에서만, 감각적인 것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이럴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럴 것 같아. 또는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야. 이 사람은 이렇지 않냐?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래서 그 선입견을 이용하죠. 그래서 뭐 이미지.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산업을 많이 합니다. 이미지 산업. 외모 산업이죠. 외모, 이미지. 그 이미지로 사람을 이제 사고 팔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이미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이 감각 세계와 이데아 세계는 뭐예요? 진정한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이데아 세계, 진정한 세계, 이 진정한 세계를 계속 탐구하는데, 그래서 김춘수 얘기 계속해서 미안합니다만, 내가 너에게로 한 발자국 가면 너는 이미 저 미지의 끝으로 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계를, 어떤 진리와 어떤 지식의 세계를 우리가 더 알 수 없도록 저 미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세계, 아직도 진정한 실제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교육과 철학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이 역할이 있대요. 인간을 3페이지 중간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감각에 의존하지만 철학적 탐구를 통해 이성을 사용하여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과정이며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다. 그죠? 철학자 삶이 어려운 게 뭐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뭐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뭐 도망칠 여유가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까지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고, 그죠? 제자인데 비판하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경험된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경험론. 네. 후대 경험론의 기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다른 얘기예요. 자, 그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성이죠, 이성.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것은 자, 경험이에요, 경험. 네, 경험.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어떤 걸 인식한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지식에 가지고 있는 총량과 그 다음에 뭐죠? 믿음, 네, 믿음, 또 이 믿음 안에 뭐가 있죠? 경험이 있겠죠. 이것으로 같이 가는데, 여기서 어떨 때는 이 이성이 발달한 시대가 있고, 어떨 때는 이 경험, 합리적 경험이 더 발달하는 시대가 있고.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고 경험적 관찰을 강조하죠. 모든 지식은 감각 경험에서 시작된다. 그죠? 그래서 후대 경험론의 기초가 된다. 진도 나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4페이지. 그래서 중세 철학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 철학의 인식론. 자, 중세 철학의 인식론. 자, 중세 철학은 약간 이제 중세는 무엇을 장악하고 있었냐? 지금 중세는 카톨릭 세계죠.
종교가 장악하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 교부랍니다. 교부. 그러니까 오늘날 좀 위대한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여기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과 합리를,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을 신학과 조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인식론은 중세의 인식론은 그래서 철학과 신학의 결합이었어요. 근데 철학이 철학 위주였을까요? 신학 위주였을까요? 예, 신학 위주였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철학이 신학의 신여라 그랬어요. 예, 얘는 신여. 그게 뭐냐면 신학을 위한 철학인 거예요. 예, 신을 위한 철학이, 신을 위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작용으로 이제 우리가 1700년대 르네상스, 문예부흥, 종교개혁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는. 종교개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신학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위치를 도리어 같은 종교 안에 종교를 흔드는 거였어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제 1517년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 독일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보니까 마틴 루터도 이제 그 당시에 문화 속에 살았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자기 친구 옆에 같이 가다 번개 맞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 친구를 어떻게 번개 때려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이죠. 성당. 비텐베르그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09개조 반박문을 씁니다. 그 109개조 반박문이 뭐냐? 절대적 신. 절대적 신에 대한, 그러니까 신에 대한 반박이 아니고 그 신을 추종하는 자의 비리를 고발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러분 이제 성 베드로 성당. 이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이 성 베드로 성당은 우리처럼 몇십 년 만에 지는 게 아니에요. 몇백 년 동안 지어야 돼. 근데 이제 이 교황이 있을 때 빨리 이걸 짓고 싶어. 그래서 돈을 걷어야 돼, 세금을. 그러니까 헌금이죠, 헌금. 헌금을 걷어야 되는데 제일 잘 거치는 헌금이 바로 뭐냐? 면죄부였어요. 면죄부 들어봤죠? 예, 면죄부. 자, 원래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는 뭐냐?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가야 되는데,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 이미 죄 짓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묘한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물론 누구죠? 이게 점점 머리가 사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죠? 그 유명한 신론 쓴 사람, 신론. 큰일 났다. 네. 그 소설에, 단테가 단테의 신곡. 네. 단테의 신곡에 연옥이 나와요. 이건 이 사람은 이제 소설적 구성이잖아요. 이제 진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게 있어. 그게 어떻게 해요? 자, 이 사람이 지옥에 있다 하면 절망적이잖아요. 이제 살아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연옥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이제 끝난 거야, 인생이. 그 연옥은 뭐냐면, 연옥은 상승의 기회가 지워지는 거예요. 누가 잘해야 돼? 그 후손들이 잘하면 돼.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죠. 성경에는 예시로도 아브라함, 이제 자기 부자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니까 이렇게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해달라고 막. 근데 자기 자녀들이 착하게 안 살고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좀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다 있다.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연옥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옥을 탁 만들어 놓고 자, 돈을 내. 그래서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요. 종이. 증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지폐지만 옛날에는 다 뭐예요? 이제 금화, 은하잖아요. 그 금화가 이제 헌금하면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소리가 날 때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다. 이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막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이제 부모님이 지옥 있을 거 생각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뭐죠? 이제 부모를 효도를 악용한 이제 헌금 갈취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막 걷는데 이때 루터가 사실은 이제 그 교수였어요. 신학교 교수였는데 원래 교수는 목회도 해야 돼요. 이제 옛날 교수는 목회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시편, 로마서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라틴어. 그러니까 성경은 라틴어가 가장 신성한 글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라틴어 공부하신 분 있으세요? 라틴어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이게 이제 뭐 독일어도 뭐 이제 성수격이 있는데 남성, 여성, 책상은 남성, 그 다음에 이제 의자는 여성. 그래서 앞에다가 관사를 다 집어 넣어야 돼요. 우리는 뭐 정관사 정도는 알고 있는데 남성 관사, 여성 관사 있는 것. 이 독일어도 어렵다고 하는데 7가지가 있다며 라틴어는 관사가. 에? 다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라틴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들도 글을 못 읽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우리가 설교식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 중세 시간에 성경책을 딱 들어. 성경책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은혜 받는 거야. 성경책 보고 은혜 받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이제 신학자이기 때문에 교수기 때문에 가르치니까 로마서를 가르치고 신약성서, 로마서 또 구약 시편 가르치면서 면죄부가 안 나와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 자기 성도가 왔는데 면죄부를 들고 온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신학 교수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었어요. 만약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뭔가 오류가 있다면 그거를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어떻게 하냐? 성당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토론하는 문제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토론해서 더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5개조인가? 헷갈린다 갑자기. 109개조인가? 105개조. 네. 이제 105개조를 딱 질문을 써놓은 거. 105가지 질문을 막 써놓고 이걸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거 하는 사람, 이게 이제 교황의 직속으로 있는 친구가 바로 뭐 하는 사람이냐? 면죄부 만든 사람인데, 딱 보였어. 어쭈? 이것 봐라? 왜냐면 이건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 그래갖고 이제 파면시키면 화형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단이거든. 근데 그때 마침 교황에게 방기를 든 독일의 왕들이 있었어요. 독일의 그 봉건 군주들이. 그래서 그때 루터를 보호해요. 마침 그때 뭡니까? 활자가 발달해요. 그래서 루터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게 바로 뭐냐?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 뒤에 연결됩니다. 뭐냐면,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절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신성성이 떨어지는 거야. 거룩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예. 뭐죠? 신성한 죄를 범했죠. 그래서 이 독일어 성경이 쫙 불티나게 그때 활자가 막 인쇄 활자가 되면서 막 불티나 팔리고, 그리고 그 불붙은 영향을 위해서 프랑스의 깔베,
우리 나중에 깔뱅에 대해서 배웁니다. 깔뱅, 장로교를 창시한 깔뱅. 깔뱅이 또 프랑스어로 막 번역해요. 또 쯔빙글리 뭐, 네. 이렇게 막 이제 성경을 막 번역하면서 이게 뭐가 됐냐?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불길처럼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이 얘기를 왜냐? 보세요. 신학이 절대적인데 이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아, 철학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철학이. 예. 사고. 이성이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도 신학을 할 때, 신앙과 신학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은 경험이나 뭡니까? 감각적이거든요. 신학은 뭐냐?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만든, 그래서 그 바탕에 가장 큰 축을 가지고 있는 중세 인식론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또 한때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되게 품벅 빠지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후예입니다. 후예라. 이 사람의 신학을 제가 물론 모순이 있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종교 개혁을 만들어낸 사상적 기반, 신학적 기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해요.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예, 그래서 신앙과 플러스 이성이 조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성이란 뭐냐? 철학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순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학이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이 조화하니까 이 신학이죠. 이 신학이 그래서 이게 약간 헬라적 신학으로 이제 약간 좀 변질됐다 그러나 약간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자,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플라톤적 사상을 기독교 철학에 접목합니다. 플라톤은 뭐였죠? 플라톤은 이성을 강조했습니까? 감각을 강조했습니까? 이성이죠, 이성. 그죠? 플라톤은 이성주의죠. 이성을 감각했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이후에 한 1000년 뒤의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과 통합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였죠, 사실은? 이성, 철학과 신앙 계절을 조화될 수 있다는 관점. 근데 우리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였죠? 경험이죠, 경험. 예. 경험주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성은, 이 철학은 바로 뭐냐? 경험적 철학이에요. 경험적 철학. 그래서 이런 경험 철학, 두 조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성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어떤 기반을 통해서 신학을 만들어 내려고 애를 썼지만 약간 차이는 있다. 하나는 이제 이성을 통해, 하나는 경험을 통해인데, 토마스 아퀴나스 한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피조물, 이제 우리 이 세계를 피조 세계라 그래요. 피조, 창조적 피조, 창조 세계와 피조 세계. 이 피조 세계는 잠깐만, 어쩐지. 네. 자, 이 피조 세계는 피조 세계를 정확히 알려고 하는 피조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창조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깜깜한 밤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뭐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죠? 보이지 않죠. 근데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해가 뜨면 보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피조물이 또 피조물을 아는 거는 요원하다 이거예요. 알 수가 없대요. 응? 우리 아까 존재론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모르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해가 뜨면 선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그 창조주를 알면 피조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피조 세계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이 사람의 말이 이제 동의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철학을 하는 이제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약간 중세 철학,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중세 철학의 인식론은 그 뭐랄까 정통적이지는 않다. 예, 왜냐하면 그 안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3번의 근대 철학의 인식론은 중세 철학의 반작용이에요. 예, 중세 철학의 반작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가 참 많이 나옵니다. 데카르트. 그래서 이 중세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 모순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완전, 중세 철학의 문제는 뭐죠? 프레임이 완전 짜여 있잖아요. 그죠? 중세 철학의 한계는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어떤 통칭, 이 프레임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동설, 지동설도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고 해도 뭐예요?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사고, 그 사고 틀 안에서 해석을 다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중세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중세 철학의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근대 철학입니다. 근대. 그래서 근대의 합리론과 경험론. 자, 여러분 사실 합리론, 경험론을 통해서 합리론이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합리론과 경험론. 그래서 르네 데카르트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의 합리론. 자, 레셔널리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슘. 아주 되게 유명한 말이죠. 모든 것을 의심한다. 예. 의심하는 나 자신은 존재한다. 이성을 통해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르네 데카르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그 사람 중에 이제 이성주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중세의 신앙과 철학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지엽적으로 한쪽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뭐죠? 이성주의를 통해서 이제 합리론을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성이란 건 뭐냐? 여기서 이성. 생각하는 주체가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식물은 생각하지 않죠. 식물은. 그러니까 쟤네들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주체와 대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사상을 이제 우리가 1500년부터 1700년까지, 그리고 그것이 1800년, 1900년 올라가면서 신 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바뀝니다. 그죠? 신 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제 이성. 그래서 합리적 이성. 자, 레셔널리즘. 자, 합리적 이성이에요. 그래서 자, 생각이라고 하는 틀. 생각하는 주체가 있죠. 자, 내가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주체면, 생각의 주체가 있으면 생각에 뭐가 있어요? 객체,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러니까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다 보니까 주체는
뭐 주인이죠, 주인. 그 존재예요, 존재. 예. 존재. 근데 대상 객체는 뭐냐?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그래서 이 르네 데카르트의 사상을 이제 유럽의 이 유럽 전체를 담고 가죠. 유럽 전체.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멋있는 게 뭐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댕에 뭐 있어요? 로댕의 조각 중에. 예, 왜 꼭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기 관절이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꼭 왜 이렇게. 오늘 하도 이게 안 좋아서 병원 가서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래. 이거 뭐지? 터널 증후군? 그건 아니래요. 터널 증후군은 이렇게 해갖고 아프다네. 예. 생각해보니까 공에 맞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잘 때 희한하게 꼭 꼬부리고 자더라고요. 꼭.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잘 때도 있어요. 이렇게. 희한하죠? 내가 손을 들고 잤었는데. 아, 이것 때문인가? 늘 써야 되니까. 생각하는 주체가 이성이라, 이성. 그러니까 사고하는 자. 그죠? 생각하는 자. 여러분은 사고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고 당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이제 어머님들 봄이 돼서 나오셨는데, 네. 자, 차례대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죠? 김정숙 자매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남편? 아니야? 아이들한테 내가 어제 심했나? 그런 거좀 많이 생각하는. 뭔 일이 있었군요. 네. 아이들한테 심했나? 그렇군요. 그죠?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래요. 네. 그 사람이 가장 자주 입에 떠올리는 것이 그 사람의 철학이라는. 그지? 아이들에게 몰입됐어요. 그때 남편은 외롭답니다. 아니, 안 외로워요? 네. 예. 강미의 하구는 뭘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아이 생각. 아이 생각에. 예, 아이 생각에. 이야.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아이 생각 말고. 저는. 두 번째. 네. 두 번째 얘기해 주세요. 오늘을 좀 잘 살았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해봐요. 자기 성찰. 성찰까지는 아니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잘 했냐, 안 했냐, 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변 사람들 만난 사람 중에 일기 쓰는 사람을, 저는 이제 뜨문뜨문 일기주의자라, 일기 쓰는 사람을, 매일매일 일기 쓰는 사람 한 분을 제가 알아요. 부인이시잖아요. 우리 안 해요? 아니요. 일기 쓰신 사람도 들어요. 저희 안에 일기 쓰는 거 제가 못 봤는데. 저희 안에는 맨날 영어로 맨날 그 성경 읽으라고. 제가 저희 교인인데 신방 갔는데 일기를 매일 쓰시더라고. 와, 멋있더라고요. 네. 참 멋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네. 물론 사모님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나저나 정말 책을 한번 내고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성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성찰하려고 굉장히 많이 날 때 저는 새벽에 합니다. 왜냐면 목사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새벽 기도 하면서 어저께 생각하면서 그걸 해요. 네. 우리 강미의 하고는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아이 말고요? 네, 아이 말고. 절대적이에요, 아이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입니까? 네, 절대적. 우상입니다. 나중에 배신당합니다. 네. 근데 이 보석이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약간 제 느낌상 여자 이 정도였는데 와 완전 사내가 됐대. 와 운동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한번 와서 보세요. 하진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진이가 계속 당했어요. 우리 애들 같이 공차 듣거든요. 하진이가 진짜 욕심도 많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하진이를 다 막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진이가 이렇게 했어요. 에이스라고. 와, 그 정도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남자가 돼가는 느낌이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미나 하고는 뭘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아이들이죠. 아이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요즘에 내가 신앙적인 것 같아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잘 붙잡고 가고 있냐, 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권사님은 뭘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요새는요, 나라를 많이 생각해요. 아, 나라를. 생각하는 게 이제 달라지잖아요. 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 그러니까. 요새는 막 나라를 생각해가지고 막 이상하고 그렇습니까? 아니 폴란드에서 전쟁이 나고 막 전에 그런 그렇군요. 나라를 좀 많이 생각해요. 야, 그리고 정말 애국자시네요. 뭐 애국자는 아니에요. 참 시끄러우니까 워낙. 그렇구나. 저는 나라를 잊었습니다. 그렇군요. 뭘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가족을 많이 생각해요. 가족. 예. 가족. 처자식을 많이 생각해요. 보통 생각한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는 많죠. 다른 곳에 있으니까. 결혼하고 다 나가 사니까. 손자 있으세요? 손자. 여기는 혼자 있어요. 손자요. 손자 있죠. 그러니까. 손녀가 있습니다. 손녀. 네. 손녀가 제일 많이 생각나죠. 온천치는 방에 전부 그렇군요. 네. 중국에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두세 번 봐요. 그렇군요. 8살이. 근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는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그죠? 애정이라는 게 담겨 있잖아요. 애정, 사랑, 애정. 그러니까 지금 데카르트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누구를 내가 생각한다 했을 때 그게 도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대상이 도구가 아니잖아요. 어떤 존재냐? 나보다 더 각별한 존재.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주체는 나예요. 모든 세계의 중심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 내가 중심이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모든 대상들이 도구화로 전락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코기토 에르고 슘이라고 했을 때 이성은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 대상을 연구하고 대상을 관찰하여, 그리고 대상을 쪼갭니다. 아주 막 쪼개서 그래서 대상을 정확히 분석해 여기서 어떤 또 다른 지식이 어떻게 보면 실험적이죠. 관찰 이런 거죠. 지식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의 가치와 이 생각한다는 것에 이제 우리가 가득 쌓여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월해지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보를 파악해내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에너지를 얻고 지식을 얻고 힘을 얻었죠. 근데 이거를 저 대상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막 많아지면서 우리가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 비판도 하면서 이제 뭐 동물농장 또 1984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빅브라더 아시죠? 빅브라더. 옛날 저기 동물농장이나 조지 1984를 보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형. 빅브라더를 대형. 예. 큰 형이라고 번역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이야, 갑. 세상의 갑. 그리고 뭐예요? 대상은 뭐예요? 을. 도구. 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훗날 이제 과학주의가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부를 이루면서, 이런 사고, 이런 사상적 기반이,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니체의 얘기도 나오지만 그 도구화 시켜서 뭐예요? 식민지 산업을 하고 존재, 그 존재, 생각하는 존재, 서양인, 백인, 유럽인 이런 사람들, 이 당시는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 세상의 도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서 저 사람들을 뭐 한다? 계몽시킨다. 저 사람들을 도구화시키고, 그래서 그 도구화는 무섭게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면 인간과 자연으로 대립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자연은 뭐예요? 자연은 분석하고 연구 관찰했더니 자, 인간이 왜 존재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 해석한 거죠. 인간을 존재하니까 저 자연을 깨부시고 만들어서 인간의 편리주의. 여러분, 우리가 막 여름에 막 홍수나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이 자기 길을 찾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범람했을 때 원래 그 길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지나가야 되는 길인데 거기다 사람들이 도로를 쌓고 도로를 만들고 집을 짓고 해서 그 길을 찾았다는 거죠. 그 우리는 뭐냐면 재해라 그러죠. 재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인간적 관점을 봤을 때 재해인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자연의 틀을 봤을 때는 뭐예요? 자연이 자기 길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침범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연재해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합리적, 서구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주체가 인간이에요, 인간. 사고, 자기 사고. 근데 그 인간은 모든 인간이 아니죠.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또.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이성적인 인간이에요. 그럼 생각하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인간은 누구예요? 지식인, 유럽인이에요, 백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도구화 시켜서 그 노동력을 쓴 게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쓴 거예요? 흑인. 그래서 뭐야? 노예를 화시킨 거죠. 예. 그게 뭐냐면 대상. 얘네 연구 관찰해서 얘네들은 도구화 시키는 거예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을 무너뜨리더니만 이제는 뭐예요? 원래 여러분 르네상스 그 뭐냐면 이 신론, 그러니까 신중심 사고와 철학에서 인간 중심 사고로 전환됐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게 주장한 게 뭐예요? 휴머니즘. 예, 인간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인간에는 뭐냐? 자기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종차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차별은, 외국에 안 나가도 우리가 느껴요. 어디서 느끼냐? 한국에서도 인종차별 하잖아요. 그죠? 이제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 예. 우리도 모르게 그 인종차별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휴머니즘이라고 했을 때 자기들만의 휴머니즘인 거예요. 자,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잡초. 그래서 잡초를 뽑아야 돼. 잡초의 용어. 이거 여기서 온 거죠. 잡초는 뭐예요, 잡초?
인간이 보기에 쓸모없는 풀인 거야. 근데 자연 세계로 보면은 얘도 거기에 자라야 할 자격이 있고 거기에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틀과 이런 사고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유럽에서 다시 자성하면서 지금 유럽에서 불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동양 사상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심취한 이유 다 그런 동양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윤구병이라고 하는 교수님 아세요? 윤구병. 이분이 이제 생물학자신 것 같은데 생물학자. 이분이 쓴 책이 잡초는 없다. 네, 잡초는 없다. 단지 이름 모를 풀은 있다. 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뭐냐면 서구적 사고가 아니에요. 출발부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물은 우리가 함께 유지하고 존속하고 보호해야 할 의미가 있다. 사실은 이제 여기 이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도 창세기 1장, 2장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자 너희들은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스리를 정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서구적 사고는 정복이에요. 근데 동양적 사고는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양화에 이제 그 서양화는 1점 투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오늘 미술 강의네요. 한 곳에 포인트를 잡고 사람이 포인트 잡고 사람 중심으로 풍경화가 딱 펼쳐져요. 그래서 풍경화를 그려도 앞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크고 또 집이 있고 이제 배경으로 뭐 자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화는 3점 투시예요. 투시는 본다는 거예요. 3점은 여러 곳에 포인트가 있어요. 다. 막 포인트가 있어서 사람은 보통 보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보여. 예, 우리 그 옛날에 동전에도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농담이 있었죠. 그 왜 500원짜리 돈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숲이 이렇게 있고 있는데 여 사람 안 보인다 그랬더니 야 아까 마당 쓸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3점 투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 전체 물론 사람이 저 안에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연 전체를 조망하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구병 교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름 모를 풀이라는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또 유럽인들은 또 발빠르게 이런 동양 사상을 얘네들은 접고 우리는 그냥 사상으로만 있는데 이 사람들 실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는 잡초와의 싸움이 있었을까요? 네? 왜 잡초와의 싸웠을까요? 왜 싸웠을까요? 우리 논농사 했죠. 그게 잡초와의 싸움에서 나오는 결실이에요. 그래서 물을 넣어서 풀이 자라지 않게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자 보세요. 잡초를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벼 같은 경우는 뿌리가 되게 작대요. 이렇게 이게 몇 센치밖에 안 된대요. 근데 잡초는 7m, 8m까지 내려간대요. 뿌리가. 그래서 그렇게 질긴 거래요. 근데 이 잡초의 그 역할은 뭐냐? 저 밑에 있는 좋은 양분을 끌어올린대요. 얘기들. 그래서 어디로? 지표면으로 끌어올린대요. 그래서 잡초를 농약 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꺾어만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농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물을 대지 않고 논농사를 져요. 근데 헷갈려. 우리가 보면은 저기 변지 풀인지. 근데 이제 얘네들이 경쟁할 때 그냥 꺾어만 준대요. 그러면 더 튼실한 곡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가수원에는 옛날에 우리 가수원 풀 다 제거하고 막 하잖아요. 어떤 가수원에는 풀을 제거 안 한대요. 그리고 막 이렇게 과일 봉지 싸잖아요. 그 봉지도 안 싼대요. 그럼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대요. 그 젊은 농꾼이. 근데 이 젊은 농꾼이 뭐냐면 생태학적.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 그 친화적인 걸 한다는데
요즘 그러잖아요. 농사 안 치면 뭐 어떻게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 실전에 옮기고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다는데 그분이 얘기해 그거예요. 자, 새들이 와서 왜 과일을 쪼아 먹는가? 벌레가 왜 해서 과일을 쪼아 먹는가? 풀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풀에는 뭐가 있어요? 벌레도 있고 곤충도 있고 와서 그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과일을 쪼아 먹는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과일을 먹는다 이거예요. 뭐 이제 그 사람 논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요? 이 자연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질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서를 존중하고 자기들은 농사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농사 짓는 곳하고 그다음에 잡초의 경계선이 있는데 거기 있는 그 농작물은 포기한대요. 잡초를 제거하거나 죽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풀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는 자연에서 우리도 이제 제가 한국 화장품 그 회장님, 사모님, 우리 아내랑 되게 친해요. 그 옛날에 같은 시찰 노회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이더라고. 이 한국 화장품 그 회장님이 이 한국 화장품을 안 만든대요. 화장품 회사의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게 한국 화장품이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서 맨날 그 산 들러 다니면서 화장품에 좋은 재료들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성들이 쓰고 있는 이제 무슨 건강 화장품 다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모아서 그것을 배합해서 화장품 자료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그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 근데 여기서 버드나무를 못 본 것 같아요. 추워서 그런가? 그죠? 버드나무 있구나. 저쪽에 단석 삼리에 거기 우리 그 각권사님 집 앞에 거대한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가 항암 자료라며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 이걸 알고 그거를 버드나무는 꺾어서 그냥 꽂으면 버드나무는 거기서 뿌리 내리고 자란대요. 버드나무 그렇대요. 또 오늘 또 버드나무 또 꺾어갖고 나중에 씹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 자라는 버드나무와 사계절에 있는 버드나무와 유럽에 자라는 버드나무와 또 틀리다네. 약효가 또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뭐 항암 약제도 만들고 이렇게 막 하자고 하는데 당장 돈이 안 된다고 우리나라 약국은 안 한대요. 근데 해외는 그걸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생각하고 내가 생각의 주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누구 얘기냐면 자, 소크라테스 얘기. 무죄지. 그죠? 무죄지. 자, I know that I know nothing. 나는 무지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사고할 수 있고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어떤 가치를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한 예라고 해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뭐 이 자연을 조직화시켜서 우리가 조금 편리한 그런 세계도 만들었지만 동시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도 사실은 이 데카르트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데카르트의 유감이 많나 봐요. 엄청 데카르트 때는요. 그 존 로크 경험론. 인간의 마음은 백지래요, 백지. 네. 자, 타블라라스 라틴어. 그래서 깨끗한 석판이 돼. 인간은 아주 깨끗한 백지래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 지식이 형성된다라고 존 로크가 얘기해요. 그럼 존 로크는 또 뭐로 유명하죠? 존 로크? 사회계약서. 사회계약서. 이 사회계약서도 한참 떠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할게요. 사회계약서. 자, 조지 버클리 경험론.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예. 왜냐면 우리가 존재라고 외부 세계가 우리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실제가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사고하지 않는 거는 우리 인식 속 우리 인식이랑 우리 사고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실존이 아닌 거죠. 우리가 뒤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만 누굽니까? 비트겐슈타인이나 이런 사람, 언어 철학 같은 사람은 뭐죠? 우리가 언어 속에 갇혀 있다 그러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자, 여러분 자기 기분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요? 뭐 멜랑꼴리하고 근데 멜랑꼴리가 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말은 그래도 그 표유어기 때문에 잘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영어에는 없어요. 그런 게 사실은. 자,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지각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데이비드 흉, 경험론과 회의주의를 같이 얘기했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법칙은 경험적 습관일 뿐 논리적으로 확실하지 않다. 우리는 진리를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 후에 칸트가 흉의 회의주의 영향을 받아 비판적 철학을 발전시킨다. 또 임마누엘 칸트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칸트 한참 떠들어야 되겠네요. 네, 질문 있습니까? 네. 자. 우리 어머니들 이게 서양 철학 한다서 되게 저번에 싫어하시던데 되게 어렵거나 힘들진 않죠? 아니? 힘들어요? 힘드시군요. 네. 괜찮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이제 막 거부하는 반응인 것 같아서. 네. 요거 나 빨리 끝내고. 네. 또 여러분 좋아하는 재밌는 거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문학? 문학. 문학적인 거? 네. 알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거 서양 철학 끝나고 또 책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신에 책을 읽어 오셔야 돼요.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